비밀번호 4자리. 이거 하나로 3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피해자 51명.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점심값 아끼려고 삼각김밥으로 때우면서 모은 사회초년생의 전 재산이 직거래 앱에 올라온 싼 월세 하나에 통째로 날라갔습니다.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로 갔더니 이번에는 월세 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법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요, 이건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사기꾼이 여러분 집 비밀번호를 빼서 가짜 계약서를 수십 건씩 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월세를 구하고 있다면 바로 이 수법에 걸려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비밀번호 하나가 어떻게 3억 5천만 원짜리 사기로 둔갑하는지 그 수법을 전부 까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3가지만 확인하면 절대 안 당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실제 사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7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거된 사건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호 28세. 올해 초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 230만 원, 서울에서 첫 자취를 시작하려고 월세집을 찾고 있었어요. 전세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전세 사기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던 시기였으니까요. 부모님도 전세는 위험하다, 차라리 월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에서 1,0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아들 첫 독립에 아버지가 내밀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준호 씨는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찾았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웠거든요. 사회초년생한테는 수십만 원도 큰 돈이니까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같은 건물 시세가 월세 100만 원이 넘는데 절반 가격이었어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싼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세상에 운 좋은 일도 있는 거지. 빨리 안 잡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다. 이 한마디가 판단력을 멈추게 한 겁니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지금 제가 바빠서 직접 보여드리기 어렵고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직접 보세요. 비밀번호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신축이었어요. 창밖 풍경도 좋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왜 없었어요. 계약을 원한다고 하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전자계약서로 하시죠. 국토부에서 인정한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국토부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는 작성이 안 됩니다. 국토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사기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진도 보내왔어요. 집주인 신분증 사진도요. 주소 이름 다 일치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가 보태준 1,000만 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채팅은 삭제됐고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같은 집에 계약금을 보낸 사람이 자기 말고도 여러 명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전부 위조였어요. 신분증도 가짜였습니다. 진짜 집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집도 직접 봤고 서류도 확인했고 전자계약서도 썼어요. 그런데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 1,0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 입금받은 돈을 대포통장으로 즉시 돌리고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추적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비밀번호 하나로 3억 5천만 원을 빼먹었는지 수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5단계입니다. 1단계, 비밀번호를 빼냅니다. 사기꾼이 먼저 세입자인 척 집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방이 마음에 드는데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공실이라 빨리 계약하고 싶은 집주인은 별 의심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 이렇게 비밀번호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윗선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으로 연결된 조직범죄였어요. 총책이 있고 매물 정보를 공급하는 관리책이 있고 피해자를 응대하는 행동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는 프로 사기 조직이에요. 2단계. 집에 침투합니다. 비밀번호로 들어간 사기꾼이 방 안구석구석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이 나중에 허위 매물에 엄청난 사실감을 부여해요. 피해자가 직접 가서 봐도 사진과 똑같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3단계. 허위 매물을 등록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놓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인 동네에서 50만 원에 올립니다. 직거래 앱에요. 당근마켓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가 월세를 검색하다가 이거 진짜 좋은데 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매물. 바로 그게 미끼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도 대기 중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던져요. 그 순간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빨리 안 잡으면 놓치겠다는 공포가 이성을 잡아먹는 거예요. 4단계. 위조 서류와 가짜 전자계약입니다. 사기꾼이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신분증을 보내옵니다.
주소도 맞고 이름도 맞고 다 일치해요. 하지만 전부 위조입니다. 요즘 기술이면 등기부등본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포토샵 하나면 됩니다. 가짜 서류에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서류를 믿으면 끝장입니다. 5단계. 돈이 증발합니다.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대포 통장으로 즉시 이체됩니다. 여러 차례 세탁을 거치면서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추적을 끊어버립니다. 내 돈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 몇 초면 끝입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5단계가 한 집에서 동시에 수십 건씩 진행됩니다. 한 집 비밀번호 하나를 따서 51명한테 가짜 계약을 친 겁니다. 3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이건 뭐 젊은 사람들 이야기네? 나랑은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요. 공실이 나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전화해서 방 보고 싶다고 하면 급한 마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기꾼이 여러분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고 여러분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 집으로 가짜 계약을 수십 건씩 칩니다. 나중에 경찰이 찾아왔을 때 알게 돼요. 여러분이 사기를 친 게 아닌데 피해자들이 여러분 집 앞에 몰려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 근처에서 월세를 구하고 있다면요. 중개수수료 아깝다고 직거래 앱에서 찾고 있을 겁니다. 시세보다 싼 매물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그게 미끼입니다. 부모의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이 사기에 절대 안 당합니다. 첫째, 시세보다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동네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짜리가 올라왔다. 이건 특가가 아닙니다. 미끼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호갱노노 KB부동산에서 같은 동네 같은 면적의 실거래 월세를 검색하면 됩니다. 무료예요. 5분이면 끝납니다. 검색한 시세보다 40%, 50% 이상 싸면 그 매물은 보지도 마세요. 둘째, 상대방이 보내준 서류를 절대 믿지 마세요.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기꾼이 보내온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은 전부 위조였어요. 위조 서류는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떼세요. 1,000원입니다. 1,000원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을구에서 근저당, 즉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쳐서 시세의 7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즉시 멈추세요. 신탁사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장음일 장음, 다음날 최소 3번 확인하세요. 계약과 장음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집주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하지 마세요. 바빠서 못 만난다. 전자계약으로 하자.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 알아서 봐라. 이 3마디가 나오면 사기입니다. 반드시 집주인 본인 얼굴을 보고 만나세요.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는 행정안전부 1382번에 전화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시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입금 계좌 이름과 집주인 이름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절대 입금하면 안 됩니다. 증권사 계좌, 대리인 계좌, 가족 계좌 모임, 통장 전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개수수료 아깝다고 직거래 하지 마세요. 그 중개수수료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세요.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누구를 통하든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로 갔더니 월세 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51명이 당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 1,000만 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0원짜리 등기부등본 하나만 직접 떴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얼굴 한 번만 직접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세를 5분만 검색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집은 발로 뛰고 서류는 손으로 떼고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부동산에서는 목숨 걸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월세나 전세 구하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부동산 사기 유형도 알려주세요.